안녕하세요, 화나입니다. 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아는 이제 남자가 남편이 안아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나나랑 있는 시간이 많고 제가 더 잘해요. 나나랑 같이 있으면은 좀 덜 울어가지고요. 저는 울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은 좀 울어가지고. 네, 좀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자, 자, 바로 하자. 응. 제가 커뮤니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라고 그 글을 썼었는데,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랑 또 우리 와이프가 저희 댓글이 거의 한 3,000개, 4,000개 정도가 달렸는데 거의 다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 와이프가 따로 메모해서 쓴 거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빠 먼저 오빠? 네, 김광현님께서 나나님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가요? 복직하시면 선아는 누가 돌보게 되는지, 두 분이서 육아 문제로 싸우신 적은 없으신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여보가 대답할래? 어떻게 호익園어떻게 말해요?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에 선아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맡겨주고 싶어도 좀 어렵네. 한국어로 설명할게.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은 보육원 시설에 아기를 맡기려면 되게 엄청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마누라도 같이 일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보육원에 맡겨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심사 같은 걸 해요. 제일 급한 사람을 먼저 넣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 뭐 맞벌이를 해야 한다던가 뭐 그런 심사들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2년 가지실 수 있는데 회사 그걸 지나면 이제 회사 못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좀 잘하고 보육원 보육원에 넣을 수 있게 좀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에 들어가면은 회사를 무조건 다시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육아 문제로 싸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싸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안 내고 약간 싸울 소재가 될 만한 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좀 남자가 잘못했다 이런 행동들을 제가 할 때도 많은데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다 이해해주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봐도 짜증나겠다 싶은데도 한 번도 화 안 내고 애기를 굉장히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와와와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거의 살면서 싸울 일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안 싸워요. 아니 거의 안 싸우는 게 싸운 적이 없다. 그리고 선아가 너무 작게서 그렇게까지 힘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을 해도 다 이해를 해줘서요. 고마워. 그 다음에 김보다님께서 앞에 질문은 윗분과 동일하고 밥은 아내분이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먹방 영상 올려주세요. 집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밥은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잖아요. 한국 요리 엄청 좋아해요. 그래도 한국 맨날 요리를, 먹고 싶어요. 예, 그래도 한국 요리를 거의 20몇 년간 집에서 해먹지는 않으니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레시피를 보고 밥은 거의 맨날 해줍니다. 김치는 못 만들어요. 김치는 사와서 먹는데 일본 그냥 일본 마트에 가도 기본적으로 김치, 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일본은 히라가나 카타카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외국어 표시 같은 거는 카타카나로 해요. 똑같은 글자인데 발음도 똑같은데 외국어, 외래어 이런 표기들을 카타카나로 하는데, 뭐 비빔밥, 육회, 그리고 김치 이런 거를 전부 카타카나로 표시를 해서 한국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외래어가 많잖아요. 뭐 커피 이런 거. 근데 마트에 가면 그런 한국 음식들, 설렁탕은 소롱탕 뭐 이렇게 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같은 거는 사 먹고, 나머지는 재료를 사와서 와이프가 진짜 요리도 맛있게 잘해주고. 그 찌개는 만들 수 있어요? 찌개 이런 것도, 찌개 찌짐이? 그리고 지짐이 이런 것도 다 뭐지? 찌개 많이 찌짐이? 거의 다 해줬어. 그래, 그리고 삼겹살? 근데 너무 맛있고, 제가 거의 와이프가 음식 해줄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제 카라하게부터 시작해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플레이팅도 해가지고, 네, 밥은 진짜 잘해줘요. 그리고 또 9시, 10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그때 되면 자는 사람인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 늦을 때는 12시 넘어서 올 때도 있는데, 밥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먹방 영상 올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전에 붕어빵 먹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 먹는 걸 보니까 식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소개는 나중에, 나중에 한번 꼭 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요. 제가 그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 가지는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처음으로 관심 가지는 게, 그게 장난한 의상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 가지게 됐는데, 그때 고마워요. 그때 한글 쓰기만 공부하고 스스로 집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대학생 때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받았는데, 그때 문법이나 발음 배웠는데 한국말 대화로 쓰는 기회가 없어서 오빠 만날 때까지 정말 못했어요. 한국어 맞지? 못했어요. 근데 대학생까지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오빠랑 처음에 대화할 때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기억나서 머릿속에 있었던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언어가 못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대화했어요. 그때 우리 만났을 때 모기가 많았는데 밖에서 그냥 산책하는데 모기가 많아서, 근데 모기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몰랐어요. 근데 피 맞아, 피. 이거 모기 먹는 거, 모기가 먹는 피는 알고 있었어요. 피는 대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거는 기억에 있어서 이렇게 뭐지? 날라와서? 근데 날라와서라는 말도 모르니까 뭔가 피오 먹어요. 네, 거의 바디랭귀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모기야. 뭔가 그렇게 해서. 진짜 영어도 쓰는데 일본어 영어가 조금 발음이 이상해서 그것도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콩글리시 우리도 영어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 식대로 발음하는 콩글리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너무 심해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대화했냐면 그 링 있잖아요. 링 그러니까 반지. 그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 링구. 그래서 여보 그때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여보 링 해봐. 링 되잖아. 링. 근데 왜 링구야? 지가 있으니까. 그 뒤에 지가 있으니까 일본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발음 체계도 받침 이런 게 없어서. 아마 그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발음 안 하는데 일본에서 그 일본어로 쓰는 영어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뭐 대답도 뭐 answer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안사 이러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도 뭔가 영어를 제가 말해도 그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라인 할 때도 번역을 안 쓰고 번역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니까 번역기를 오빠가 번역기 써도 하자고 했어요. 번역기 놓자고 했는데 그거를 하면 너무 번역기로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미는 똑같아도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알고 싶었어요. 오빠가 말하는 거. 그리고 저는 한국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오빠는 그렇게까지 일본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에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한국인이고 저도 처음에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뭐 안 하겠지만 저도 제가 대학교 수시로 갔는데 최저 등급을 근현대사로 맞춰서 갔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구보다 애국심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예쁘게 산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오빠가 그 일본에 관심이 없이 일본에 왔는데 왠지 일본에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서로 언어가 못하는데 관심이 있는 제가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오빠가 일본어 하면 좀 힘드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냥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일본에 왔으니까 그때는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처음 우리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연히 한국에 돌아갈 줄 알았고 제가 일본에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어로 대화를 했으면 제가 더 일본어 실력이 늘었을 거고. 미안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번역기를 쓰자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는 지금 설명했지만 제가 한국어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일본에 사니까 나 일본어도 늘릴 겸 그 일본어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뭐 일본어로 타자 이렇게 치고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는. 근데 저는 못하는데 재밌었으니까 안 힘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이제 그때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답장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1금이라고 떠요. 1금 뜨고 나서 답장이 되게 느렸어요. 지금 엄청 빠른데 그때 엄청 느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1금 뜨고 또 사전 찾고 뭐 한글 치고 하면서 이미 모르니까 그냥 그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거 보면서 또 너무 고맙고 아니요. 뭔가 이렇게 보내면은 1금 떴는데 답장은 막 10분 뒤에 오고 와 근데 하루 종일 그러면 고생. 답답하잖아요. 답답한데 오빠는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줬어요. 한국어를. 그거는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일본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빠가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 어색해요.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저도 이제 일본에 좀 살다 보니까 기본 대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랑 얘기할 때도 일본어로 나나 부모님이랑 또 일본어로 대화하고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여기서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부끄럽고 와이프랑 또 처음 만났을 때도 한국어였으니까 이게 이제 더 어색하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한국어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선아도 있는데 선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어로 키울까 한국어로 키울까 그것도 얘기했는데 사실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어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저의 부모는 한국어 전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본어도 대화할 거고 근데 만약에 한국어를 안 쓰면 한국에 여행 갔을 때나 오빠 어머님 아버님 만날 때 대화도 못하면 너무 슬프고 오빠는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어로 키우자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국제부부 이런 거 바이링구얼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생활해서 일본어는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써서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선아가 한국인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조금은 물론 선아가 나중에 커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래도 안아주세요. 그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키우고는 싶습니다. 나중에 뭐 선아가 이제 성인이 되면 국적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아가 듣고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우리 선아도 조금은 한국에 대한 사랑, 관심 이런 거는 있게 키우고 싶습니다. 또 우리 나나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네, 너무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한국은 너무 신기해요. 뭔가 저는 처음에 그 장난감 의상 드라마 보고 그 나오는 한효진 씨 너무 이뻐서 봤는데 그렇게 봤다가 뭔가 그 한국 여성분들이 패션이나 화장품 그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스타일도 좋고 그렇다가 음식도 맛있고 뭔가 너무 매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너무 이게 유행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계속 오래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좋아하고 그런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있으면은 웬만하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나가 사투리가 섞여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게 제가 경상도고 그리고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울산이고 울산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을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 한 6년 정도 있어서 사실 울산, 부산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부산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도 있고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가깝고 부산, 울산 저는 둘 다 좋아서 뭐 부산 사람이라 해도 되고 울산 사람이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좀 억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한국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TV나 저랑 같이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경아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경아이 그리고 경아이 어디가? 이름이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그거 저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아이폰 그 시리라는 기능가 있는데 그 뭔가 말을 하면 대답해주는 거. 다 알 거야. 근데 그걸로 오빠 이름을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웠던 게 집에 오면 남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싶다고 제 이름이 경환입니다. 그래서 윤경환. 너무 어려워요. 그거 일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좀 윤경환 그것도 막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방종희님께서 한국엔 자주 오시는지 둘째 계획은 있는지 와이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일본 여자들의 모성애는 이런 걸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예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갔었는데 이제 제가 선아 낳을 때 휴가를 한번 써서
이번에 못 갔습니다. 또 올해 제가 이제 비행기 예약을 해놨어요. 2월 14일에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네, 빨리 가서 저희 선아 보여드리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해서 네, 이제 한국에는 자주는 못 가지만 이번에 올해 2월 14일날 비행기를 잡아놨습니다. 또 둘째 계획은 저희 선아 나온 지가 이제 100일 좀 넘어서 아직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다 좋아하잖아.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국 종류. 다. 그건 좀 고르기 힘들다. 그때마다 달라요. 삼계탕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찌개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국밥 먹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마다 다른데 국 좋아해요. 국. 근데 짜장면도 맛있어. 아니다! 매운탕! 매운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탕です. 매운탕. 저희 와이프가 메모한 거를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일본어 실력, 한국어 공부 어떻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싸운 적이 있나 이런 것도 다 아까 전에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겨울은 한국보다 따뜻해요? 네. 네, 한국보다 따뜻해요. 동생 있나요? 있어요. 아. 오빠랑 남동생 있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네. 이 집 핏줄이 좋아. 오빠는 오빠랑 동갑이고 동생은 몇 살이지? 2살 어려요. 95년생. 95년생. 맞아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네, 멋있고. 네. 안 닮았어요, 저랑. 그 다음에 평균 집값 도쿄 비싸요? 네, 비싸요. 저는 지방 사람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거든요. 근데 도쿄 집값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130만 원 정도입니다. 네, 130만 원. 한 달에. 월세가요. 예. 돈이 부족해서 생활 힘든 점.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기 차이인데 저희는 큰 욕심을 안 부려서 그런지 돈이 부족해서 생활이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먹고 싶은 거 잘 사 먹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같이 온 적이 있나? 너무 가고 싶은데 저도 사실 서울을 전화야. 그리고 저보고 제일 교포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말투가 일본어가 많이 섞였다. 한번어. 그렇게 말해? 요즘 좀 그런 말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서울처럼 이렇게 야사시하게 말하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조금 이게 경상도 특히 남자들은 약간 오글거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나 만나서 경상도 말을 쓰자니 약간 화내는 것 같고 그래서 경상도 말이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뒤에가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여기저기 섞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도 좀 섞였고 제가 듣기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쓰고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좀 언어적 감각이 있어서 와이프도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듣고 쓰다 보니까 와이프도 약간 경상도 억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제가 좀 흥분하는 체질인데 나나 만나고 나서 좀 느긋하게 성격도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지? 아직 좀 흥분하는 편인데요. 뒤죽박죽 말이 길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시마이. 오시마이 감사합니다.